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그리스 여대생이 귀국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쾌활하던 그녀는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끊었는데요. 걱정된 친구들이 방문하자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대생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셀린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저랑 가장 오래된 친구인 루키아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루키아와 조이라는 친구까지 이렇게 세 명은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소꿉 친구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대학교까지 같은 곳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학과이고 루키아는 한국어 교육학과와 조이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 저희는 또 세 명이서 뭉쳐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키아가 교환 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한국에 가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루키아는 평상시에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를 한국어 교육학과로 갈 정도였으니까요. 루키아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항상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한국에 가게 되어버린 거죠. 너무 신나하는 모습에 저도 조이도 아낌없이 축하해 주었어요. 루키아가 한국에 가고 얼마 안 지났을 때는 한국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하면서 저랑 조이도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고 언제 시간 내서 한번 한국에 오면 안 되겠냐고 엄청 물어봤었거든요. 주변의 몇몇 친구들은 BTS나 블랙핑크에 열광하기도 했지만 저랑 조이는 사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랑 조이는 전공과 관련도 없고 거리도 먼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에 그 말을 들으면서 루키아가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들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루키아가 한 학기 동안 교환 학생을 끝내고 그리스로 돌아온 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루키아 성격은 원래 쾌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나 조이가 집에 있으면 루키아가 먼저 와서 어디 놀러 가자, 뭐가 맛있던데 밥 먹으러 가자면서 저희가 쉬고 있을 때마다 괴롭히는 그런 성격이요. 이런 성격이니까 한국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잘 적응했겠지 싶었습니다. 이랬던 루키아가 그리스에 돌아와서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저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루키아는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안 나오는 거겠지 싶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이러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원래는 루키아가 돌아오면 저희는 오랜만에 세 명이서 크레타 섬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오면 대학교 종강이니 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여행마저도 취소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거절하고 나오기 싫다고 말하는 모습에 저희도 조금씩 짜증이 나서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관계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조이는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루키아가 저렇게 변했을까 회의를 했습니다. 설마 한국에 가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얼굴 보면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와 조이는 루키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루키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저희를 반겨주는 건 루키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루키아의 어머니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루키아가 한국에 다녀온 뒤로 어머니도 느끼실 만큼 생기를 잃었고 집에서도 거의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에서 대학교를 다니기 싫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와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이게 그리스의 문제라는 말만 한다고 했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외향적이었던 루키아가 갑자기 너무 부정적이고 내향적으로 바뀌었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조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건지 오늘은 꼭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저와 조이는 조심스럽게 루키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었고 저희는 문 밖에서 대화를 시도했고 걱정된다는 말과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루키아는 방문을 열어주었고 그동안 한국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루키아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어렵고 점점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우울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단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그리스에서 살기 싫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아니, 한국에 겨우 한 학기밖에 안 지내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루키아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지내다가 다시 그리스로 돌아와 그리스의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리스의 잘못된 점이 너무 많이 보여서 밖에도 나가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고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무엇이 그리스의 단점이고 한국이 그렇게 좋냐면서 물어봤습니다. 곧바로 대답하더군요. 그리스에 아직도 길거리나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엄마와 아이가 길을 지나가는데도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미안함 감정을 1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길거리에 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말하더군요. 사실 그리스에선 버스나 기차,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시설에서만 흡연이 금지이고 노상흡연이나 실내흡연이 자유롭거든요. 심지어 장차관들의 기자회견 같은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루키아는 한국에 한 학기 동안 지내면서 이런 담배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런 일은 아예 없다고 말했어요. 흡연자들은 무조건적으로 흡연 부스를 이용하고 정말 흡연 부스가 없다면 아예 안 피우거나 정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담배를 피운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으므로 공공장소가 정말 깔끔하다는 겁니다. 쾌적한 환경에 적응해 있던 루키아는 다시 그리스로 돌아오니 비교가 되어서 집 밖에 나가기가 싫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시민의식조차도 완벽하고 치안으로부터도 너무 안전한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화장실을 갈 때 자신의 짐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도난에 대한 걱정을 1도 안 해도 된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도서관 같은 곳에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품을 방치하고 편안하게 차 한잔하고 와도 상관없다는 거였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소매치기나 도둑 같은 걱정은 없어서 물건을 노상에 펼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과장되는 말 같아서 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루키아가 한국에 너무 좋은 점만 보고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했더니 루키아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스도 고층 건물이 있지만 한국의 건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엘리베이터도 빠르지만 안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쁘고 깨끗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리스에 오셔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느린 건 기본이고 초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도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멈춘 엘리베이터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도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저층을 갈 때는 계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핸드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갇힌다면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관광지가 있어서 나름 관리를 하는 편이지만 조금만 시골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시설이 정말 노후되어 있고 쾌쾌한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루키아가 말한 대로 한국의 엘리베이터를 상상해보니 한국은 미래 도시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루키아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전부 들었을 때는 한국과 그리스는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루키아는 그리스에 돌아와서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한국과 비교돼서 우울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끝내고 돌아와서 저희와 여행을 가는 것도 취소한 이유가 이러한 것들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희와 여행을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할 게 뻔하니 나름 저희를 배려해서
여행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조이는 루키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루키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하나 비교될 게 분명했고, 그렇다면 그리스에서는 지내는 게 우울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루키아가 느끼는 우울감을 어떻게 없앨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한국으로 여행을 다 같이 다녀오는 게 어떻냐고 조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개강을 하기에는 시간이 남아 있었고, 원래는 우리끼리 여행을 가려고 했으니까 여행을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 말에 루키아는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한국에 간다면 맛있는 것과 정말 이쁘고 다양한 것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면서 원래의 루키아의 성격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조이도 한국에 간다면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토록 루키아를 변하게 한 한국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얼마 안 돼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내리는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심 루키아가 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서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건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물론이고 비행기에 내려서 입출국을 하러 가는 길에 저희를 안내해주는 인천공항의 로봇이 저희를 안내해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입출국을 마치고 게이트를 통과해서 인천공항의 내부를 보는데 정말 깔끔하고 마치 공항이 아니라 백화점처럼 되어 있는 모습에 너무 신기했죠. 또한 공항에서 저희가 가야 하는 서울이란 도시로 가는 과정이 너무 편리하고 쉬웠습니다. 보통 공항에서 도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가는 경로는 처음 와본 저도 잘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표지판을 잘 해놨더라고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정말 좋았던 게 얼마 걸릴지에 대한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데 연착 없이 정말 그 시간대로 딱딱 맞춰서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짠 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의 지하철이었습니다. 정말 이용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루키아의 말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곳곳에는 불편 사항이 있으면 그곳에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겨울에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지하철 내부가 추우면 그곳에 연락해서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리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하철의 틈 사이로 사람이 빠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한다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데 지하철 요금조차도 얼마 하지 않는다는 말이 저에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루키아가 도착한 숙소는 친구네 집이라고 하더군요. 루키아가 한국에 와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에어비앤비라는 어플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그 친구네 집을 숙소로 잡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주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만약 여기를 못 잡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잘 수 있는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에 여행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테네같이 큰 도시에서는 숙소를 예약하려면 최소 2주는 생각해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바로 당일날도 예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핸드폰에 어플 하나만 다운받는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했는데 집문이 아니라 건물에 들어갈 때에도 전자식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루키아의 친구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저희 동네만 하더라고 도어락은 최신식 건물이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에 대부분이 열쇠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이 같다고 말했더니 루키아는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자신도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됐다고 말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집 앞 은밀한 장소에다가 열쇠를 넣어두고
항상 그곳에서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었으니까요.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들어갔는데 냉기가 돌았습니다. 루키아는 급하게 보일러라는 것을 틀었는데 정말 10분도 안 되어서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도 따뜻해졌지만 방마다 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천장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곳은 부자들만 사는 곳이 아니냐며 물었는데 루키아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지낸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루키아가 한국에 빠졌던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루키아가 한국과 그리스를 비교했던 이유를 느끼고 있던 와중에 배가 고프지 않냐며 자신이 한국에 와서 가장 즐겨 먹었다는 곳을 가자며 집만 두고 저희는 한국의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루키아가 저희를 데려간 곳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루키아는 가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루키아를 붙잡고 저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오기 전에 이미 어플로 예약을 해놨고 지금 우리 순번이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착한 곳은 한국식 바베큐라는 삼겹살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삼겹살과 소주라며 주문을 하더군요. 그 대신 삼겹살과 소주를 따로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저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돼지고기의 특유 잡내 때문에 그리스에서도 잘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고기가 나왔고 루키아는 정성을 다해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고기는 그렇게 바싹 구워졌고 이제 상추를 손에 들고 고기를 올리고 그 위에 각종 나물들과 소스들을 올린 뒤에 먹으면 된다면서 시범을 보여주고는 저희도 똑같이 따라서 한 입 먹었는데 저는 정말 돼지고기를 싫어했는데 제가 생각한 돼지고기와는 너무 다른 맛에 깜짝 놀랐어요. 바싹 구워진 고기에서는 잡내는 전혀 나지 않았고 상추라는 채소와 함께 먹으니 식감이 정말 풍부해지더군요. 그렇게 저와 조이는 불판에 있는 고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루키아는 저희에게 한국의 술이라며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된다면서 설명해 주었고 저희는 소주를 한 입 먹고 바싹 구워진 삼겹살을 먹는 순간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힘든 일은 잊어지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앞에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는 사실 정말 별 감흥이 없었는데 루키아 덕분에 한국에 오게 돼서 첫날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다고 술김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키아는 아직 한국은 시작도 안 했다며 내일부터 기대하라며 말하더군요. 이렇게 술 먹고 저녁에 공원에서 앉아 있어도 치안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편했어요. 루키아는 그럼 공원에서 맥주를 한 캔씩 어떠냐면서 물어보더군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조금 남아있던 불신이 있었기에 여기서 술 마시면 시간이 더 늦어질 텐데 밤에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더니 루키아는 웃으면서 아직도 한국을 모르겠냐면서 정말 술 먹고 길에서 잠들고 다음날 아침이 돼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리스와 너무 비교가 많이 되어서 한국의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저희는 숙소로 이동해서 집에서 뻗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급하게 핸드폰에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루키아는 우리가 어제 간 곳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방문한 곳을 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네가 좋아하는 한국이라도 핸드폰 같은 물건은 놓고 갔다면 누가 가져갔을 게 뻔하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울고 있는 조이를 보는 순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먼저 공항과 고깃집에 전화를 했는데 공항에서는 분실문 센터에 핸드폰은 없다고 했었고 고깃집은 아직 오픈하기 전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공원으로 가서 어제 갔던 곳을 전부 다 가봤지만 핸드폰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고깃집이 오픈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삼겹살집이 장사를 시작하였고 저희는 곧바로 핸드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사람에게 혹시 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가게에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가게를 오픈한 알바생은 어제 출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는 어딘가로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희에게 다가와 어제 분실한 핸드폰이 이 핸드폰이 맞냐며 내밀었어요. 조이는 그 순간 환호를 지르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주워 누군가 분실한 것 같다며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정말 한국의 시민의식에 깜짝 놀라는 계기가 되었어요. 솔직히 핸드폰을 중고시장에 가져다 팔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소매치기범들도 여행객들의 핸드폰을 훔쳐가는 거고요. 그런 게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는 커녕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아주다니요.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온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지만 한강에 도착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잡생각이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밤 하늘에 비친 별들이 한강물에 비쳐 보이면서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걸 보고 있자니 저도 문득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그리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조이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고 모국인 그리스가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번 방학에는 3명이서 한국으로 좀 더 길게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다양한 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본받아도 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루키아와 친구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느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